네, 안녕하세요. 송노무사 인생직업TV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2022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쓴 책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책을 추첨을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신 캡처와 함께 저에게 좀 궁금한 주제, 제가 좀 올려줬으면 하는 주제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책을 선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요, 많은 분들 중에 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분들, 그리고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인사 노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가 바뀐 만큼 2022년에 변화하는 노동 정책, 그리고 3월 달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노동 공약 어떤 것들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코로나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경제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노동 공약 등은 다소 좀 쳐다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으니 2022년에 변화하는 노동 이슈 그리고 노동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때는 4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환경의 이슈, 그리고 경제 환경의 이슈, 세 번째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이슈, 마지막으로는 기술 환경에 대한 이슈. 4가지 관점에서 어떤 노동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정치 환경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금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그리고 타임오프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양측 후보 모두 이런 노동계 입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 이사제의 경우에는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원래는 이제 노동자 대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도 보드 멤버로 껴달라, 한마디로 우리도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 위원으로서 참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 기업이, 공공기관이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투자할 때 그때 기존 대비 더 많은 노동자를 투입을 하거나 더 많은 이 노동 관련 권리 등이 경영의 안건으로 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타임오프제는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원의 한 노조 전임자는 우리 노조원들을 위해서만 이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유급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노조의 이 권리라든지 노동조합의 일들이 좀 더 수월하게 되고, 한마디로 우리 노동조합의 권리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무작정 찬성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측면의 부작용도 있는데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제 독일에서는 회피 경영이 좀 뚜렷하다고 합니다.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 이 기업의 혁신이라든지 투자 그리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별로 노조가 또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사용자 직접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죠. 그리고 파업도 좀 자유롭고요. 그래서 반대한다는 명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노동이사제 그리고 노조 전임자가 이제 더 활성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득권 노조의 그런 근로조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건데, 이 경우에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더 중요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입김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정년 연장이 되게 되면 청년의 추가 채용은 더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유연하지 않게 계속 고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절선에서 타협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의 전면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노동법을 준수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작고 힘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노동법의 주요 핵심적인 부분이
제외되는 형국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가산수당이라든지 주 52시간 제도 등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고 비교적 탄력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또 해고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분들은 훨씬 더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이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무작정 적용하기에는 이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이제 책임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면적인 적용보다는 한두 개 정도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송노무사의 판단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치적 이슈는요, 주 4일제에 대한 도입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라밸 또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국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 정책 중에 하나가 뭐 주 4일제를 도입한다 만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주 4일제 도입이 정규직에게는 도움이 되나 비정규직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요, 임금 수준도 낮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주당 비정규직의 평균 노동 시간이 34시간이 안 됩니다. 이미 정규직 주 40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낮아요. 비자발적인 근로시간이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 주 4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비정규직은 더 일을 못하게 되고 그 경우에 임금 수준도 더 낮아지게 되겠죠. 가뜩이나 현재 더 불안정한 노동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저임금이 돼버리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주 4일제 도입은 한정적으로 정규직에 한해서 좀 필요시에 의해서 또는 신청에 의해서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규직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주 3일 정도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용의 유연화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워라밸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 됐죠. 네, 월급으로 치면 이제 2,200만 원이 넘는 수치인데 뭐 사실 몇 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높아진 수치이긴 하나 우리가 이제 임금을 비교할 때는 임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주에 대한 물가 수준, 부동산에 대한 수준,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의 흥미로운 좀 아쉬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물가 수준과 비교해본 뉴스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원룸을 구하는데 평균 원룸의 전세가가 1억 6,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최저임금을 한 번도 안 모으고 7년 6개월 동안 모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를 보면 지금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증가해 왔으나 물가 수준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그리고 주가 상승 등을 봤을 때는 아직 한참 못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최저임금도 강하게 상승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불 주체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직장 수의 9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경우에 지불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 등은 많이 없고 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 기업들 간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려야 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어려움이 가중된 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큰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정규직 외에는 노동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 비정규직의 공정수당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요. 보통의 비정규직은 시간대가 정규직 대비해서 근무 시간이 낮고 또 열악하고 임시직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배정을 받아야만 비슷한 수준의 이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임금도 낮고 근로시간도 낮다 보니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거의 낙인 효과처럼 매우
매우 안 좋은 일자리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이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임금을 뭐 10%, 20%를 더 인상을 해서 비정규직의 노동의 가치를 올리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찬반을 좀 들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 그리고 임금 수준의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동 이슈의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노동 가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노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자아 실현을 하고 임금을 높인 분들은 노동을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면서 그 외에 다른 소득 등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거의 요즘 붐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한 회사의 내 노동 가치를 훨씬 더 상승시켜서 계속적인 승진을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 말고 투잡을 하거나 내 개인 사업을 하거나 해서 노동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 MZ세대 분들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노무사로서 노동 가치 하락이 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자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기업들이 곳간을 채우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임금 수준을 높여주지 않은 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의 잃어버린 10년 이상이 지속이 되면서 노동의 가치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에 뭐 충성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또한 뭐 최근에는 이 노무사회를 열심히 하면서 한 해를 보냈지만, 동시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이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직업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수저, 다이아몬드가 수저가 아니면 지속적인 캐시플로우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계속 증식할 수 있는지는 노동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도 물론 노동의 가치에 집중하겠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내 임금을 어떤 식으로 레버리지를 잘 일으켜서 내가 노동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편한 노동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해보고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노동과 기술 현상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 카카오그룹이 시총 3위 그리고 평균적으로 5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총이 그렇게 큰 기업이 직원 수가 3,000명 중반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중견 기업 정도의 직원 수인데요. 그만큼 IT 기업들의 노동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대체가 아닌 일자리의 종말에 계속 다가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는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보다는 파견직 또는 프리랜서, 용역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긱워커 형태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경우에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고용관계의 문제점과 이슈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부분들을 후보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까이 뭐 햄버거집만 가보더라도 이미 많은 노동들이 키오스크로 대체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노동들이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 그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자들은 노동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임금을 벌지 못하니까 삶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본소득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2022년의 노동 이슈들을 좀 거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노무사의 역할이 단순히 기존의 뭐 근로기준법에 대한 점검과 상담을 넘어서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노무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노동 가치가 하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진로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나의 꼭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인 노무사라는 것은 직장인도 할 수 있고 사업가도 할 수 있고 그 중간자 형태인 프리랜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비단 노무사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직장인 그리고 비직장인, 사업가, 프리랜서건 간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노동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2022년 한 해 내가 어떤 노동을 하고 있고 그 노동이 나에게 어떤 값어치를 주고 있으며 그 노동을 레버리지 삼아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노동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변모해 갈 수 있는지 조금 거시적인 생각을 해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채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 2022년에 좀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많은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메일도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질문 주셔서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죄송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노동이 훨씬 더 값어치 있어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화이팅입니다.